자, 이번에는 김명옥 선생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양강도 해산에서 온 김명옥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들 유강혁은 탈북 9명과 함께 라오스에서 붙잡혀 강제 북송되었습니다. 네, 그 사건이군요. 자, 지금 김명옥 어머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큰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 기자님 알고 계세요? 2013년 6월에 이제 탈북하려던 이제 9명의 청년들이 붙잡힌 사건인데 이게 왜 더 화두가 됐었냐면 이제 강제 북송을 당해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한 20일 정도 뒤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똑같이 이제 아이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세뇌를 당했었다.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밥만 맛있었지 나머지는 이렇게 강제 이렇게 들어라 이렇게 얘기만 했을 뿐 자유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민들과 지호 나어린 청소년들까지 유괴해 남조선으로 끌어가는 천인공로할 만행을 계속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슈화가 됐고 유엔이나 이제 이런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떠들어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당국이 우리가 납치한 것이 아니라 남조선 당국이 납치해서 이제 끌고 갔다. 우리가 이제 도중에 이제 데리고 왔고 잘 보호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것 같습니다. 아드님이 그때 어떻게 이 탈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때 당시는 집도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산에다가 마구 짓고 살았거든요. 아이고. 그랬는데 아들이 배가 고프니까 나가 꽃제비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꽃제비 상무 지도원이 한 몇 번 데리고 왔어요, 집에. 그러다가 2010년도 1월에 그때 13살에 없어졌어요, 그때 당시 뒤졌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찾지 못하고 그저 딸이하고 같이 집에 있었거든요. 그럼 어머님은 언제 그 북송 사실 처음 접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2013년도 12월에 들었어요. 그때 제가 사막에 있었는데 이민반장이 와서 보이 지도원이 찾아왔다고 하길래 내려가서 만났더니 TV도 못 보고 신문도 못 봤는가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못 봤다고 하니까 사진을 내놓으면서 아들이 이렇게 와서 지금 김정은 장군님 배려를 받고 있는다고 이렇게 그러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들이 이제 북송된 지 실제로 반년 만에 소식을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들 얼굴은 언제 보셨어요? 아들을 본 거는 보이지돈이 가고 12월 12날에 봤어요. 양강도 아이들 4명을 해산 제1중학교에다 내려보냈더라고요. 라오스에서 북송이 되었던 그 9명의 탈북 청소년들, 그중에 우리 김명옥 어머님의 아들 광혁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화면 보시죠.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괴뢰 패당의 유인 납치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고 합니다. 유강혁 동문 18살. 저기 앉아있는 유강혁 형은 북에도 교회 가서 해달라는 기도문을 제대로 읽지 않아 장하진놈한테 우산대로 매를 맞았습니다. 그때 광혁 형은 너무도 배이 나서 그 우산을 빼서 이렇게 저간 뚝 꺾어놓자 그놈은 악에 받쳐 그 꺾어진 우산대로 광혁 형을 사정없이 두들겨 텄습니다. 전 그때부터 이 오른쪽 귀를 아예 듣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따금씩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서 서 있기조차 힘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끝납니다. 저고개 품에 다시 안겼는데 지금 동무들의 그 생각이나 느낌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쁜 구렁텅이에 영영 빠질 뻔한 우리들을 따뜻이 품에 안아 야일의 희망과 밝은 미래를 펼쳐주신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은 진정 우리들의 친어머니, 친아버지십니다. 선교사한테 오른쪽 이렇게 맞아서 귀가 청력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사실인가요? 어떻게 되는지? 그건 거짓말이에요. 시킨 거죠. 제 아들이 면회 갔을 때도 다 듣고 있었고요. 그런 소리도 나는 이제 이 자리에서 처음 들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 아들은 성격이 온순해요. 누구하고 말하기도 싫어하고 그다음 대중 앞에 나서는 것도 꺼려하고 그런데 제가 오늘의 저 화면을 보니까 놀라워요. 제 아들이 저렇게 나가서 말할 그런 정도는 못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을 시켰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게 명랑하지 못해요. 저 아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라고. 저렇게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김정은이 이제 집권하면서 체제가 안정돼 있고 우리는 잘 살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고 2013년 14년도에 전 인민적으로 자수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모든 인민들이 다 털어놓게 되면 용서해주겠다. 이 말인즉은 이제 털어놓은 다음에 죽이겠다. 일어난 사건은 다 죽이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 하게 되면 뭐 서면 교양소를 가든지 수용소를 가든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 세계가 이제 이 사건을 알게 됐고 또 김정은 위원장 본인도 알게 됐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벌을 안 받고 잘 대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일정 부분은 알려진 게 오히려 아이들 안전에는 좀 도움이 그렇죠. 됐네요. 네. 이 아이들이 그 해외로 나갔었기 때문에 많은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절대로 북한 정권이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하고 연계시키는 게 오히려 안 좋다고 판단을 해서 격리를 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아드님 면회는 몇 번을 하셨어요? 12일에 가고 그다음 다음에 1월 1일에 가고 1월 8일에 가고 3번 갔어요. 그 날짜를 못 잊어버리시네요. 네. 아이들 면회를 한 3번 정도 가셨다고 했는데 그때 가서 아이들 보셨을 때 아이들 상태가 어땠어요? 애들이 저보고 살짝 말을 건네는데 갇혀 있으니까 숨이 막히대요. 아유. 저기서는 자유롭게 살던 게 여기 와서 이렇게 갇혀서 그래 내가 그랬지 너네 외출도 못하냐 하니까 외출도 못 나가게 한대요. 그러니까 숨이 막히다면서 그러면 그저 말 한마디 그렇게 하고 그다음 또 선생님 눈치를 보고 말을 못하고 그래 있더라고요. 제가 아들을 좀 데리고 갈 수 없는가 하니까 야네는 이제 집에 데려가면 또 도망친다고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장군님 품이 들어왔다면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네, 그러니까 제가 엄마로서 자식을 못 보게 되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국가적인 관리 시스템에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 얘네가 다시 도망치게 되면 이건 국제적으로 큰 망신이거든요. 이제는 부모 간의 만남도 사실은 이제 그 아이에게 영향을 조차게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관리하고 이제 그 통제하고 못 도망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차단을 이제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드님 면회 간 뒤로는 연락이 끊기신 거예요, 아예? 네, 그때 3번째 가고는 끊겼어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북한 당국에서는 이 아이들을 가지고 후속 선정까지 계속 이어서 했다고 합니다. 그 화면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평양 인쇄공업대학에 입학한 학생들도 당의 과학기술 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관철하여 나라의 출판 인쇄 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인 수준에 올려세울 굳은 결의에 충만되어 있었습니다. 몇 해 전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온 유광역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광역군이 있어요. 저는 정다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대학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원이 수많은 완전 주인공을 만들어서 영상을 촬영을 했네요. 이렇게 모두 축하해주니 이 고마움을 무슨 말로 다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만 이 땅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배워 꼭 보답하겠습니다. 이들의 행복 넘친 모습에서 사람들은 상처 입은 자식일수록 더 마음 쓰며 가슴속에 품은 희망도 활짝 꽃피워주는 어머니 당과 사회주의 제도의 고마움에 대하여 다시금 가슴 뜨겁게 느끼었습니다. 거기는 학교가 아니고 창고였어요. 창고였어요. 이름만 학교고요? 네. 일중학교 학교 건물하고 그 창고하고 한 100m 떨어져 있어요. 그런 데서 애들이 자고 수업을 그 자리에서 자고 깨난 자리에서 수업을 시키고 밥 먹고
네. 이야, 감옥이네, 감옥. 해외 나가서 1년 만에 저걸 우리 민족길이라는 통로로 봤거든요. 근데 저거 보면서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바보 같은데 정말 승냥이 같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놈한테 잡혔다가 장군님의 품으로 와서 너무 다행이다 하고 생각했거든요. 북한에 계셨을 때 주변 분들 좀 반응이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봤다고 하면서 진짜 부러워하고 그랬어요, 저를. 그랬는데 제가 2번 면회를 갔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소리 듣고 동네에 와서도 며칠 지내고 보니까 저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안 하고 또 우리 아들에 대해서 시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왜 나라를 배반하고 저렇게 간 애들한테는 배려를 주는가. 배반자는 주지 않아도 된다. 지금도 북한은 사상적으로 이게 많이 무장돼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그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니 순실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가 북송됐다는 거 벌써 보위부 교와서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만 아는 사람들은 야, 이 반역자야 이러면서 그래도 장군님 품에서 공부하고 군대 나갔다고 입당하고 뭐가 모자라서 가니야. 죽어도 나라에서 죽어라. 이렇게 대놓고 막 말하니까 우리가 대낮에는 머리 들고 나갈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나가서 꽃제비하면 누구도 모르는데 동네만 들어가면 온 동네가 달라붙어서 막 그냥 몰아주기를 하는 거예요. 막. 맞아요. 얼마 전에 광역군 소식은 들어보셨어요? 2018년도 12월에 소식을 들었는데 네. 제 아들이 보위부 감시를 받다가 아마 거기서 도망쳐 나온 것 같아요. 가출을 했어요? 네, 가출을 했는데 보위부에서 찾다가 못 찾게 되니까 양강도 해산에다가 사진을 내붙였대요. 전국 수배? 네. 거기다 사진을 붙였다고 들었는데 야를 아직 찾지 못했다 하니까 중국을 갔다고 모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광약이는 그렇게 보위부 감시를 피해서 도망을 치긴 쳤는데 그렇다면 지금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이제 그 금성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4명이 이제 평양 대학으로 진학을 했다 이렇게 북한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특별한 모델로 키우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좋은 대학으로 다 보내는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이 친구들이 어릴 때 그 자유세계를 받기 때문에 늘 보위부 감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말을 또 실수하게 되면 또 바로 또 체포가 돼서 또 수용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감시받고 조심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 되겠죠.